지난 시간에는 게임 화면의 전반적인 틀을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게임 화면에서 이러한 전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바로 게임 진행 화면에서의 키보드 이벤트 처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키보드를 눌러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비트 11이라는 패키지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상 거의 막무가내로 게임에 필요한 디자인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후에 하나의 게임이 시작이 되면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게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익스텐즈 한 다음에 스레드를 해줘서 이렇게 스레드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public void screen draw라고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graphics 2D라고 지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graphics 2D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임포트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래 오버라이드를 해주는데요. 이 스레드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그런 전반적인 게임 틀 안에서 하나의 게임이 하나의 단위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레드라는 걸 이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public void run이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는 이렇게 run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 자체는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인 게임 클래스의 틀을 잡아준 이후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뒤에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걸 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다 복사해 주신 이후에 이렇게 잘라내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게임 클래스로 이동한 뒤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이미지 변수들은 없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잘라내게 해가지고 게임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클래스의 변수로 게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이 부분에 game.screenDraw 이렇게 그래픽 변수를 넣어줘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여기 들어가 있던 내용을 이렇게 게임 클래스로 옮겨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게임은 하나하나의 단위로서 다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게임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이전과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이는 건 똑같지만 내부적인 구성 자체는 조금씩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바로 키보드 이벤트 처리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름은 키 리스너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키보드를 입력해서 키보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것을 감지하는 키 리스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니시를 해서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익스텐즈 한 다음에 키 어댑터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즉 이렇게 키 어댑터에서 상속을 받아주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자, public void key pressed입니다. 이건 이제 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키를 눌렀는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감지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키 이벤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신 이후에 만약에 현재 누른 키가 S라는 키라면, 즉 우리가 단축키에서 S를 눌렀다면 다음과 같이 이쪽 부분이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키패드 같은 경우는 S, D, F, 그 다음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J, K, L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S, D, F 만든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 또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J, K, L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총 7개의 키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 리스너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키를 눌렀을 때뿐만 아니라 키를 눌렀다가 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처리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버라이드 넣어주시고요. public void key released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키 릴리즈 메소드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의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키패드마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벤트 처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이것만 메인부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에 이동하신 뒤에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add key listener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key listener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우리의 게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 게임 안에서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각각 이벤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뒤에 이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은 이 게임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됐을 때 단 하나의 게임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동시에 여러 곡을 재생시키면서 게임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변수는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통용이 되는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public static game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게임이라는 변수는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키 리스너에 돌아와서 if dynamic bit 게임이 만약에 null이라면, 즉 현재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게임이란 변수가 null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리턴을 넣어줘서 이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즉 바로 키보드를 누르더라도 어떠한 변화도 나타내지 않도록 키보드 입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보드를 뗐을 때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함수를 강제적으로 종료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키보드를 떼더라도 현재 게임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무시하는 거죠. 이제 가장 먼저 해볼 것은 S부터 K까지의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해당 노트 키패드가 눌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노트가 떨어지는 경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살짝 파란 색깔 빛이 감도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즉 눌리고 있을 때는 해당 노트가 떨어지는 그 경로가 파란 색깔로 변하면서 현재 노트가 눌리고 있음을 그렇게 시각화해서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클래스로 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에 변수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노트 베이직 이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우트 라인 이미지를 넣어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배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노트 라우트를 이렇게 S부터 추가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트 루트 이미지가 S부터 L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1, 2로 나눠지는 이유는 이 스페이스 노트 같은 경우는 다른 노트에 비해서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 경로를 2개 합쳐가지고 한 개의 스페이스 바 키패드 경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밑부분 또한 다음과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차례대로 S, 그 다음 D, F, 그 다음에 스페이스 1, 스페이스 2, 그 다음에 J, K, L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은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버튼을 눌렀을 때와 뗐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먼저 public void press s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s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note root s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note root pressed.png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던 이 note root pressed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트 루트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회색깔이고 노트 루트 프레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 색깔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버튼을 눌리고 있을 땐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프레스 S라는 함수는 이렇게 경로의 색깔을 파란 색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기본 변수의 이미지는 회색깔 경로 이미지인 노트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S부터 L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S를 누르다가 뗐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뗐을 때는 릴리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릴리즈 S, 즉 S를 누르다가 뗐을 땐 이런 식으로 다시 note.root.png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즉 눌렀을 때는 파란 색깔, 뗐을 땐 검은 색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S부터 L까지 전부 다 모든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S부터 L까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1과 2 이미지를 모두 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경로가 들어가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키 리스너로 돌아가서 키보드 이벤트 처리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함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S 같은 경우는 dynamic bit.game이 이렇게
프레스 S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F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함수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줄 게 뭐냐면은 바로 릴리즈입니다. 릴리즈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함수들을 그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프레스와 릴리즈 함수를 각각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각각의 노트 경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이렇게 어떠한 키패드를 눌렀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화면이 바뀜에 따라서 포커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메인에 키보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키보드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를 이동하신 뒤에 이 게임 스타트 함수에 이렇게 set focusable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게임 창, 즉 메인 프레임에 다음과 같이 키보드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오류도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오도록 효과음만 입혀주면 끝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드럼 비트 사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소 소리가 조금 큰 편인 드럼 비트 사운드는 이렇게 드럼 빅이라고 만들어 주었고요. 드럼 스몰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작은 소리들을 이렇게 한번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빅과 스몰 이런 식으로 드럼 사운드를 각각 준비해서 이렇게 뮤직 폴더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뮤직 폴더 안에 드럼 사운드가 총 6가지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게임 클래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프레스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드럼 스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프레스 함수에 각각 드럼 스몰 1이라는 이런 효과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대로 음악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한 한번 눌렀을 때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펠스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사운드, 즉 드럼 빅 1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키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를 눌러도 조금 있다가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누르자마자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따로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키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키보드 이벤트 처리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한 부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객체지향 모델의 설계를 특징적으로 잘 살리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보면서 프로젝트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